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과연 내 땅, 내 집은 얼마일까? 국토부가 오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서울 14% 등 이미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각종 세금과 연결돼 있어서 결과를 두고 적잖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2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한 처리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구로구 항동지구 밑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들어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주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된 강동구 서원마을이 공동체 활성화의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개봉동의 한 자전거 수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동구의회 이민택 의장 불신임 건과 관련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임시회가 열려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불출석하면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민택 강동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네요. 네, 어제 오전 11시에 강동구 의회에선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제때 열리지 못했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채웠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불참하면서 회의는 점심 이후로 넘어가며 결국 파행을 빚었습니다. 네. 이날 본회의가 열릴 시각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이미 강동구 의회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장실에 모여 임 의장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응책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 용도로 공금을 전행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임 의장의 거취 문제에 지역 내 여야 정치권 모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임시회를 소집하고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자유한국당,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이민택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유류비와 하이패스 통행료를 개인 용도로 수차례 사용한 전황이 있는 데다 관용 차량으로 회기 기간 중에 골프를 치면서 일탈 행위를 했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 의장의 개인 차량 수리비를 의회 차량 수리비로 바꿔 의회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법적 수사 절차도 밟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이민택 의장의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민택 의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유류비와 하이패스를 공적 용도로 사용한 데다 회기 중 골프를 친 것도 의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차량 수리비를 의회 차량 수리비로 바꿔 의회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비서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실수였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습니다. 예. 또한 추후에 수리 비용을 자비로 반납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임 의장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이었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였습니다. 의장 공금 유용 혐의에 대해 불신임안이 추진되고 있는 강동구 의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택지지구 위로 높게 솟은 아파트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5천여 세대의 보금자리가 될 구로 항동지구. 새집 마련에 달콤한 꿈을 꿀 시기임에도 입주 예정자들은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터널입니다. 서울과 광명을 잇는 서서울고속도로 구로 구간이 이곳 항동지구를 지나게 되는데 아파트 단지와 학교 지하를 관통하게 됩니다.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와디슈에서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서울 광명고속도로의 실시계획 승인을 확정한 뒤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항동대책위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보금자리가 될 항동지구 공사장 또 청와대, 국토교통부를 찾아다니며 노선 철회 혹은 대안노선 마련을 촉구했지만 국책사업이라는 넘기 힘든 현실의 벽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안정을 부모들이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뛰고 있는데도
너무 이게 벽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이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또 아이들 보내다 학교 미치잖아요. 그 위험성을 충분히 감지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국가에는. 결국 주민들은 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항동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지정된 거는 한참 됐죠. 이미 되게 한참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구가 지정되고 그때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이제 세부 건축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던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 항동지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건축 계획,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니면 어느 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련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제출할 수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돼서 소송을 실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터널 공사 시 발파 진동을 조사해 이를 단면도로 나타냈는데 터널 수직상부 지표면에는 항동초등학교나 아파트 등 현재 건설 중인 건축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사후 영향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이 들어서기 전에 기존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변경되는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그 공사 중에 이제 착공하면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서 여건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추진 과정에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주민 입장에서는 갑의 횡포로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외국 어디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선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어떤 공권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끝까지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대형 사업에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장은 홍보 부족으로 텅텅 비거나 아님 논쟁회장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요식적인 절차로 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강행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계획을 다 수립하고 지구도 지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동의할래 말래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다양한 개발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다지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대규모 개발에 있어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일방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여기서 환경영향평가서는 발주처, 사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의 그 상황입니다. 발주처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탁을 걸고 그 공탁을 받은 어떤 공조직이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발주를 받은 그 업체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제출하면은 주민과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최근 서울을 비롯해 가까운 경기도에서도 싱크홀 현상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과 수습 과정을 언론 등을 통해 지켜본 주민들. 내 집 그리고 아이가 다닐 학교 밑에 예정된 터널 공사에 이들이 호소하는 불안을 기우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어김없이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설한 도시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항동지구 주민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구로구 개봉동의 한 자전거 수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같은 건물에 있던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5시쯤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음식점 환풍기에서 시작된 불은 공조장치 등을 태우며 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사장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나 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사장 가림막과 건축 자재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는 서원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의 대소사를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며 결정하는 동네 중 하나인데요. 주민자치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어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사람 허리 높이의 낮은 돌담들. 반듯한 주택가 도로변은 정갈하면서도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입니다. 2011년 주거지 원형을 보전하는 휴먼타운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변화의 바람을 이끌었던 촌장 김용임 씨는 이웃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장을 허문 다음에 한 1m 담장 세우고 그 외에 한 50cm 펜스 하는 거, 자수 전시회하고 사진전, 그 다음에 뭐 오픈하우스, 그리고 영화 상영회, 문화 강좌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학 강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회화, 그 다음에 뭐 자수 전시하는 동안에는 선생님 모셔다가 그 관련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오롯이 2층 주택들만 밀집해 있는 것도 서원마을의 특징입니다. 지역 특성상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마을 전체의 미관과 채광 등 주거 환경을 고려해 주민들이 집을 2층까지만 짓기로 약속한 것. 임대 수익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전체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공동의 이익을 택한 겁니다. 저희 마을에서 3층까지 집을 짓는 게 가능해요. 저희는 뭐 미관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거 환경적인 부분에서 2층까지만 짓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의견 수렴을 했어요. 여러 번의 의견 수렴을 한 끝에 그러면 저희는 2층까지만 짓기로 하자, 이래서 주민과의 약속을 했어요. 이웃 간 교류를 위한 담장 허물기에서 문화 프로그램 참여, 층수 제한까지 김용임 촌장은 주민들을 결집시킨 원동력이 대화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다른 마을에서는 힘들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총회를 꼭 하고요. 대소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모여서 마을 주민 전체가 다 의견을 수렴을 해요.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죠. 현재 서원마을에 위치한 집은 총 65채, 거주하는 주민들은 350여 명.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공동체 활성화의 움직임이 주민 자치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겨울철 쪽방촌은 화재 취약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좁은 방에서 먹고 자며 음식까지 하다 보니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자치단체가 쪽방촌에 간이 소화 용구를 나눠주며 화재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에 불이 나 3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던 쪽방입니다. 무심코 던졌던 손난로가 터지면서 불이 난 겁니다. 전부 흉터예요. 이 손하고. 그때 막 부스 눈에 부스 입도 못 벌렸어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이 난 건수는 18,000여 건입니다. 이 중 불이 가장 많이 난 곳은 주거 공간이고 원인으로는 화원 방치나 가연물을 가까이 놔두는 등의 부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쪽방촌 건물 내엔 분말형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소화기 사용에 자신 있다던 쪽방민은 안전핀을 뽑는 데만 5분을 넘기고 급기야 고정된 노즐을 빼기도 전에 분사합니다.
전에 직장에 있을 때 저것도 많이 봤거든. 해봤는데 지금 오래도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때문에 용산구에선 지난달 쪽방촌에 스프레이형 소화기 70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분말형보다 작고 가벼운 게 장점입니다.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구나 손쉽게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쪽방민들에게 전달된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이미 제 몫을 톡톡히 하는 모양새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일마다 집에 이게 있으니까 가서 이제 도와줬죠. 여기 끄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군은 이번 달 말까지 쪽방민들에게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추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300여 가구는 비어 있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전달을 못했어요.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좁은 방에서 먹고 자는 쪽방민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주택가와 도로를 관통하는 특고압 송전선로. 보기에도 아찔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 탓에 주민 건강마저 위협합니다. 노원구가 올해부터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시동을 겁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월계동부터 상계동까지 총 5km 거리 안에는 21개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를 따라 100m 간격으로 빼곡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15,000볼트의 고압선이 지납니다. 전자파에 노출된 주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전자파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은 많고 불만은 많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죠. 노원구가 올해 주요 구정사업 중 하나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상에 있는 송전탑을 땅에 묻는 작업입니다. 전자파 노출이 적고 도시 미관이 좋아집니다. 낙뢰 피해가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노원구는 현재 한국전력 측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하고 저희 노원구가 한 50%씩 부담해서 지중화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한 90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 노원구로서도 한 450억 정도 예산을 소요돼서 지중화할 계획이고요. 노원구는 서울시에도 비용 부담을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전선로는 노원뿐만 아니라 인접자치구도 사용 중인 광역시설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서울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협의가 잘 될 경우 오는 4월쯤 업무 협약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모습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면 한 건당 1,000원씩 적립되는 환경운동입니다. 이번 캠페인에 현재 구청장들이 릴레이로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 내에선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선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한 환경보호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바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인증샷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면 한 건당 1,000원씩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이 적립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 현직 구청장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청장이 또 다른 구청장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보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중랑구청장과 구로구청장, 송파구청장과 노원구청장 등 이미 많은 구청장들이 캠페인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최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지목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특별한 인증샷을 위해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인증샷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며 앞으로 청산회 행사 시 일회용품 제공을 금지하고 비닐 대신 우산빗물 제거기를 사용하겠다는 추가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 구청장들로부터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은
현재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으로까지 확산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지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각과별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심의되고 행복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건강한 드림아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건강한 드림아이 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검진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7세에서 12세까지 아동 120명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신체 계측과 간 기능 검사, 혈액학 검사와 소변 검사 등이 진행되고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와 지역 내 협업 검진 기관 등과 함께 경과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봄방학을 없애는 대신 이른바 1, 2월 통방학을 하는 학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서울 학교의 18%, 경기도에서는 무려 80%의 학교에서 이 봄방학이 사라졌다고 하죠. 효율적이라는 기대와 이 자녀 관리가 힘들다는 학부모들의 우려 속에서 2월에 울려 퍼지던 졸업식 노래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